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독립성 검정이라고 그랬죠? 독립성 검정은 두 범주형 자료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서로 독립인지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독립이다라는 단어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에 연관성이 있다, 종속이다. 그러면 종속과 독립은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가 되어 왔던 대상인데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단어가 없을까요? 독립이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반대로 상관이나 관계가 있으면 종속이다, 연관이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두 남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럴 때 두 남녀는 독립이다. 그런데 한 집에 부부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 거죠. 남편과 부인, 그러면 같은 남녀지만 오랫동안의 생활을 공유했으니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종속이다. 이전에 종속과 관련해서 쌍둥이 연구라든지 남매 연구, 연인 연구, 다이어트 전후 연구 이런 예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왼쪽에 오면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 네, 연관성이 있어요.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연구들인 거잖아요. 같은 개념인데 범주형 자료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독립성 검정이다. 범주형 자료, 범주형 자료라고 하면은 남녀 사이에 종교 A, B, C, D, E 이렇게 해서 성별과 종교는 서로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없으면 독립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시작은 두 변수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서로 독립이다. 이에 반대되는 대립가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독립이 아니다. 단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후 표를 직접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대도수 구하는 거 해봤는데 기억나시죠? 그 기대도수를 모두 모아서 교차표를 만들고 교차표를 비교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차표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모든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들의 제곱을 한 뒤 기대도수로 나누어라. 마지막까지 모두 그리고 다 더한 것을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또는 이러한 값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유도 필요하겠죠? m개입니다. n-1, n개입니다. n-1, 둘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도는 df n-1, n-1 이 자유도에 맞는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분포 위에 기각력을 확인하고 기각력에 포함되었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0에 가깝다. 그러면 차이가 없으니 독립이군요. 0에 가까울수록 귀무가설인 거고요. 0에서 멀수록 대립가설인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운전자의 연령과 교통법규 위반 횟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측해 보건대 연령이 많을수록 위반이 적지 않을까? 연령이 어릴수록 위반이 많을 듯한데 또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해석한 걸 보니까 연령만 들어도 위반이 많겠네요, 적겠네요. 연관성이 보이나요? 이렇게 연령과 교통법규 위반 횟수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라고 대립가설을 세우고 연관성이 없지요 라고 귀무가설을 세워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연관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나이를 딱 들었을 때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뭔가를 따라서 변하는 걸 예측하지 못하는 거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전체 합계 보세요. 500명을 대상으로 290, 150, 60의 비율이 보일까요? 이 비율을 첫 번째 연령에서도 그러하더라. 두 번째 연령에서도 그러하더라. 세 번째 연령에서도 그러하더라. 그러면 모두가 그 비율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했던 비율과 다르게 이쪽이 크고 이쪽이 많이 작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이 크고 이쪽이 많이 작더라는 거죠.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 다름을 이용해서 연관이 있네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다면 현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측 도수와 관련해서 각각의 기대 도수를 계산하고 그 기대 도수와 관측 도수의 차이를 보는 거죠. 아래쪽에 값이 있어서 옮겨 봤는데요. 마지막 50일에서 60 사이에는
98.6쯤이면은 될 듯한데 120 위반하지 않았음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러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위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60과 87 사이의 차이의 제곱에 87로 나누고 120과 98.6 사이의 차이의 제곱에 98.6으로 나누는 등 앞서 기대도수 구해서 검정 통계량 계산했던 걸 다시 한번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아이디어에서 운전자의 연령과 교통법규 위반 횟수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없다. 그 비율을 그대로 각각 담고 있다. 그런데 연관성이 있다. 나이가 많은 범주에서는 그 비율이 다르다. 한쪽에서 비율이 달라지면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선가도 달라지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커질 거다라는 거예요. 요의 수준 5%에서 검정한 결과는 그리고 오른쪽에 카이 제곱 4가 보이는데요. 왜 4라는 값이 자유도일까요? 아래 위반 횟수는 없다 1회, 2회, 3-1, 연령은 하나, 둘, 셋, 3-1,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도 자유도가 4인 카이 제곱 0.05일 때 9.49야. 그림으로 그린다면 카이 제곱 자유도가 4인 분포에서 뒤에서부터 0.05가 되는 카이 제곱 0.05의 값이 9.49다. 0을 기준으로 뒤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범위를 기각력이라고 한다. 가설부터 세워봅시다. 첫 번째, H0는 운전자의 연령과 위반 횟수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즉 서로 독립이다. H1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서로 독립이 아니다. 기대도수 하나씩 다 구해주시고요. 교차표에 관측도수와 기대도수를 모두 표기해 주시고요. 아래쪽에는 각각의 차의 제곱에 기대도수로 나눈 값들의 합을 계산하니 34.4136이 나왔어요. 앞서 카이 제곱 분포를 그리면서 9.49를 표시했는데 34.4136은 상당히 큰 값이죠. 기각력에 포함된다라는 말이겠죠. 결론을 내립니다. 검정 통계량의 값 34.4136이 9.49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운전자의 연령과 위반 횟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값들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기준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값들, 비슷한 값 제외하고요.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후에 연구자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연령이 높은 어르신일수록 예측하는 값보다 위반 횟수가 적습니다. 연령이 어린 학생들 예측을 했는데 위반이 많습니다. 2회 이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290, 150, 6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서로 기대했던 값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 보실까요? 어르신들의 연령 안에서는 2회 이상이 20.4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10회밖에 없어요. 많이 작죠? 이렇게 비교한 값을 검정 통계량이라는 이 식에 넣어서 계산한 거고요. 카이 제곱 분포에서 비교를 해서 규모가설을 기각할지 기각하지 않고 유지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동질성 검정은 동그라미 4번을 보실까요? 독립성 검정과 그 과정이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집단을 비교하는데 그 집단의 각 집단에서 속성에 대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 각 집단은 속성에 대해 동일한 분포를 갖지 않는다. 이때 동일한 분포라는 것은 비율인데요. 예측컨대 1대 1대 1 비율이 존재할 거야 라는 것을 집단별로 여다 그러면 남자도 1대 1대 1이고 여자도 1대 1대 1일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본직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1대 2대 3이고 3대 2대 1이더라. 어떻게 1대 1대 1이 안 되지? 남자는 이쪽을 더 선호하고 여자는 이쪽을 더 선호하니까 예측값과 현실값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집단들의 속성에 대해서 분포가 다르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동질성 검정이에요. 왼쪽에 보세요.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과 동질성 검정을 비교 놓았는데 목적, 독립성 검정은 독립인가요? 관련이 있나요? 동질성 검정은
집단들의 분포가 동일한가요? 예를 들어서 성별과 흡연 여부는 관련이 있나요? 동질성 검정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 분포, 여 분포, 그 분포가 같나요? 비교가 되실까요? 잘 구별이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1번 2개 이상의 범죄형 자료가 동일한 분포를 갖느냐, 그렇게 확인이 되는지를 검정해 보겠다. 그러면서 모집단을 A 변수에 따라 M개의 집단으로 범주화하고, M개요? 앞서 연령 같은 경우 각각의 연령을 3개로 구별했잖아요. 그 연령에 의해서 위반 횟수가 분포가 위반 횟수의 분포가 동일하냐, 이렇게 해석한다면 동질성 검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B 변수가 N개의 속성으로 주어졌을 때 M개의 하위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각 모집단의 분포가 동일한가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좋아요. 동그라미 3번. 귀무가설은 각 집단의 비율이 동일합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9대 3대 3대 1이면 9대 3대 3대 1일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A도 B도. 그런데 현실에서 직접 찾아보니 9대 3대 3대 1이 아니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각 집단은 주어진 속성에 대해 그 비율이 동일하지 않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동질성 검정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지? 독립성 검정만 강조되네?' 라고 자주 궁금해했는데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아래 기출 체크. 어느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2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세 후보 간의 지지도가 같은지를 검정하겠어요. 전체 120명 중에 1대 1대 1, 즉 40명, 40명, 40명쯤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귀무가설을 세우면서 그들의 지지도가 같은지 검정하겠어요 라는 거죠. 지금 모양이 이전에 봤던 표와 달라서 '뭐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후보자를 X라고 하면 갑 40명, 을 30명, 병 50명, 관측 도수가 되고 기대 도수는 40명, 40명, 40명 이렇게 준비를 한 뒤에 아래와 같이 40에서 40을 빼고 제곱해서 40으로 나누고 30에서 40을 빼고 제곱해서 40으로 나누고 같이 모두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질문은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해주세요 예요. 그러니 아래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5입니다 라고 결과를 확인해서 답은 3번이다. 이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것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오른쪽에 적합도 검정이라고 돼 있죠.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율이 1대 1대 1이냐 라는 비율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귀무가설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대립가설인 거죠. 이후 자유도가 얼마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 5를 확인해 봐야 되는지 추가로 설명을 한다면 후보자 3명에 대해서 3-1, 즉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분포를 준비하고 그 위에서 계산한 5가 임계값 카이제곱 0.05 이 값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더라. 주어진 자료에는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H지로를 기각할지 기각하지 않을지 그 유무를 판단하게 될 거다. 해설 보겠습니다. 세 후보자의 지지도가 같다는 가정하에, 그러니 40명씩일 거야 라고 기대도수를 선정하는 거죠.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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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1대 1, 그리고 관측값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5고요. 답은 3번 5인데요. 이후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에서 기각의 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계 분석 첫 번째 분산 분석과 교차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빈출선지 OX 문제 빠르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분산 분석 모형 yij는 뮤 더하기 알파 i 플러스 입실론 ij에서 총평균 뮤와 i번째 처리효가 알파 i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다. 혹시 처리효가 알파 i가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실까요? 이 값은 각 집단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을 뺀 값들만 모은 거예요. 처리 효과에는 총 평균을 뺀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총 평균이 비교의 대상인데 총 평균이 작으면 뺀 값도 작을 거고 총 평균이 크면 뺀 값도 클 거니까 알파 i는 총 평균 값에 영향을 받겠죠.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아해 보이더라.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실론 ij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yij에서 뮤 i를 뺀 겁니다. 알파 i는 뮤 i에서 뮤를 뺀 거죠. 그리고 입실론 i는 yij에서 뮤 i를 뺀 거죠. 그리고 앞서 뮤가 있었죠. 오른쪽 식을 계산하니까 yij만 남죠. 다시 말하면 yij는 전체 평균과 i번째 처리 효과와 각 값의 오차, 세 값의 합이더라. 이후 처리 효과 파트와 오차 파트가 따로 계산이 되어서 분산 분석 표를 완성하게 되더라. 수업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리 효과는 두 번째 줄에, 오차는 세 번째 줄에 들어가서 SS, DF, MS, F 이들의 분산 분석표를 완성하게 되더라. 1번 문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2번입니다. 가설 검정에서 계산된 유의 확률 P값이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 수준 알파보다 크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P작 R, P작 R, P작 R이 뭔데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조건이 되죠. 2번에서는 P가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크다면 이라고 했어요. 반대 의견이네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거죠. 틀렸다. 2번은 분산 분석이나 교차 분석 어디든 가설 검정을 합니다. 라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확인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니까 현재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중요하고요. 3번입니다. 행의 수가 2개, 열의 수가 3개인 이원 교차표를 이용한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는 2이다. 행의 수가 2다. 표에서 2칸이 보이더라. 열의 수가 3이다. 표에서 3칸이 보이더라. 행의 수 2 빼기 1, 열의 수 3 빼기 1, 그 결과 1 곱하기 2는 2, 자유도가 2인 관계가 확인이 됐는데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2 빼기 1, 3 빼기 1, 그 결과 1 곱하기 2 이렇게 행에서 하나 빼고 열에서 하나 빼는 연산을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분산 분석에서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와 같은 연속형 자료이다. 분산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10대, 20대, 30대 사이에서 그들의 SNS 사용 시간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와 같이 독립 변수는 범주형 자료가 되고요. 종속 변수는 연속형 자료가 됩니다. 질문으로 올라가서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독립 변수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와 같은 연속형 자료냐? 아니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와 같은 범주형 자료인데요. 따라서 4번은 X입니다. 이때 4번의 질문을 바꾸어서 분산 분석에서 관측값인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와 같은 연속형 자료이다 라고 하면 맞는 거죠. 우리가 관측할 때 종속 변수를 관측하는 거죠. 10대들에게 시간을 관측하고 20대에게 시간, 30대의 시간을 관측하는 거죠. 관측값은 종속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등간 비율 맞다. 5번입니다. 멘델 법칙과 같이 관측된 빈도가 이론적 비율 9대 3대 3대 1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OX 문제 풀기 바로 앞에서 풀었거든요. 맞습니다. 카이 제곱에는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적합도 검정이 이론적인 비율 9대 3대 3대 1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기대값이요 라고 하는 그들의 비율 또는 값에 대해서 적합하더냐라는 검정입니다. 적합도 검정 5번 빠르게 읽히셨죠? 6번입니다.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할 때 그래서 뮤 10대, 뮤 20대, 뮤 30대 사이에 같을까요? 이렇게 평균을 비교하고 있었죠. 3개 이상의 집단에서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지만 두 집단 간 검정 시에는 독립표본 T검정과 그 결과가 같다.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집단 안에서의 평균 차이를 보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가 두 집단 간의 검정에서 분산 분석을 사용했다면 하고 질문을 했더니 독립표본 T검정과 그 결과가 같니? 하는 질문이죠. 답은 같다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의 필기가 완성되면 SPSS와 같은 실기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분산 분석을 위해서 아노바를 직접 시행해 볼 때 세 집단이 아니라 두 집단에 대해서도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독립표본 T 검정과 그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답은 동그라미다. 7번입니다. 두 개의 요인이 있는 이원 배치법에서 각 요인의 주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인 간 교호작용이 없어야 한다. 이때 요인이 두 개라는 건 독립 변수가 두 개다. 종속 변수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과 혈액형 이렇게 두 개의 독립 변수 요인을 갖고 종속 변수 SNS 시간 이와 같이 연구가 진행이 될 거면 요인이 두 개인 이원 배치 아노바입니다. 이때 각 요인의 주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인 간 교호작용이 없어야 되느냐, 지역이랑 혈액형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조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교수님, 교호작용이 뭐예요? 교차하는 작용이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취침 시간과 낮잠을 비교하는 연구는 서로 교호작용이 있을 것 같잖아요. 식사와 간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겠다 그러면 교호작용이 예측이 되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요인이 두 개인 이원 배치법에서는 조심해야 되더라. 그 해설을 7번에서 물어본 거예요. 답은 맞다. 8번입니다. 교차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55로 나왔다면 유의 수준 0.05와 비교했을 때 유의 확률이 많이 크거든요. 이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우리는 교차 분석을 분석해야 되니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없다라고 원래 H0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답은 X고요. 교차 분석에는 세 가지 하위 분석법이 있는데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이잖아요. 해설을 읽어보니까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 독립성 검정의 글이고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유지해야 되니까 8번과 같이 해석하는 건 틀렸다라고 하고 글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런 배치법을 사용할 때 각 인자의 처리별 반복수는 반드시 동일해야만 분석이 가능하다. 인자의 처리별 반복수란 지역이라는 인자에 대해서 A, B, C, D 지역으로 수준을 구별했고 A에서 10명이면 B에서도 10명, C에서 10명, D에서 10명 이렇게 표본의 수가 동일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죠. 그 반복수는 달라도 분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XOX555XX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아래 해설을 보니까 1번 처리효과 알파 i는 각 수준의 평균과 전체 평균 뮤의 차이고 총평균 뮤와 처리효과는 서로 독립일 수가 없다. 알파 i의 평균의 차이가 있어서 평균이 커지면 알파 i가 작아지고 평균이 작아지면 알파 i가 커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독립일 수 없다. 2번에 피자갈 기억해 주시고요. 3번에 독립변수는 범주형 자료죠. 명서 그리고 종속변수가 등비 P값이 0.5고 유의 수준이 0.05입니다. 훨씬 큽니다. 독립성 검정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H0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배치법에서 인자의 처리별 반복수는 동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평균 차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챕터 4 빈출선지 OX 문제까지 빠르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